네, 요즘 부동산 시장 데이터로 보면 어떤 흐름일까요? 이번 주 우동집에서는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강도가 굉장히 세요, 지금. 상승하는 강도가. 그리고 수급의 강도가. 24년이 6월달, 7월달, 8월달에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2월달인데 작년 6월달만큼 굉장히 뜨거워요. 이렇게 이제 화면에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된 이런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다 지금 보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쪽에 이제 잠실 쪽, 잠실 쪽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치동 쪽, 네.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청담역 쪽 이런 데가 지금 전부 다 해제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유독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24년 6월 중후반만큼 굉장히 뜨거워진 거죠. 한 6월 달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스트레스 DSR 3차가 지금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면 7월 달부터는 아마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5년에도 상당한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데이터만 봐서는 안 돼요. 자, 22년 7월 달, 8월 달까지도 대다수의 전문가가 뭐라 그랬냐면요. 서울 아파트가 떨어질 이유가 1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22년 하반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폭락이 나타났죠. 네, 서울도 그때 평균 22%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지방 지역은요, 40%, 50%씩 폭락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웬만한 부동산 전문은 아무도 전망을 못했죠. 전체적인 경제의 큰 흐름을 같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고도 아니고 저는 뭐 왜냐하면 강남 쪽만 지금 좀 그렇지 나머지 지역들은 수도권도 좋은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상중. 좋게 봐야 중간 정도. 근데 하반기는 심하면 폭락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강남 외 지역, 강남도 똑같이 강남 포함. 네. 강남이 지금 안 떨어진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2020년과 21년에 모두가 영끌해서 아파트 사던 시기에 강남의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22년 하반기에 폭락이 왔을 때도 폭락 오고 반등이 굉장히 빨리 나타났던 거.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대출을 해줬죠. 그래서 저는 강남 불패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다. 데이터를 보잖아요. 떨어질 때는 정말 강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매매는 투자나 투기 심리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투자나 투기 심리가 빠져서 오히려 전세가가 오르는 것보다 덜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로 측정하는 게 뭐냐면 PJR이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요게 그 데이터거든요. 지금 서울이 215.9%입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전세 가격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매 가격이 21억 5천만 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인 평균이 178이에요. 낮을 때는 이게 140도 안 됐습니다. 낮을 때는 매매가가 전세가가 10억이면 매매가가 14억 정도. 예. 네. 근데 지금은 평균 27억. 근데 지금 2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가 정당하다라는 논리라면 실제 수요인 전세가 그만큼 뒤를 받쳐줘야 돼요. 그럼 이 지표가 이렇게 높으면 안 되는데 이 지표가 지금 거의 역사상 가장 높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게 서울 전체 그리고 이게 강남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이 더 심하죠. 그럼 여기 보니까 세종도 네. 227% 네. 서울 다음으로 높게 맞습니다. 세종도 거품이 굉장히 심하죠. 세종 같은 건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주식으로 따지면 여기는 테마주예요. 작전주예요, 약간. 왜냐하면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슈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에 이미 그 기대감의 거품이 잔뜩 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 돈을 맡겼을 때 주는 예금 이자. 이게 지금 한 3.2% 정도 하거든요. 근데 서울 아파트를 사서 지금 월세 수익이 혹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5%였나? 지금 이거 2%가 안 돼요.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를 살 때는 내가 취득세 내야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내야죠. 보유세 내야죠. 그런데도 은행 이자보다도 월세 수익률이 더 낮아요. 자, 그러면 은행에다 원금 보존이 100% 되면서 이자를 3% 받는 이렇게 재테크 하실래요? 아니면 서울 아파트 사서 각종 비용 내고 1년에 1.9% 월세 받으실래요? 마음은 또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서 월세 받고 싶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지금 서울 아파트에 대한 그런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울 아파트 사는 원금 보장도 안 되는데 1.9%고 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비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진지 아세요? 22년부터 깨졌습니다. 3.2, 1.9. 네. 그래서 지금 22년부터 이게 역전이 됐다는 맞아요. 이전에는 항상 은행 이자보다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좋았어요. 즉 은행의 이자가 더 많은 거예요. 월세 수익률보다. 지금 월세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고평가된 겁니다. 매매 가격이. 그래서 전세 대비해서나 월세 대비해서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말도 못한 거품이 지금 있다. 가장 좋은 거는 충남이죠. 그만큼 지방 아파트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서울 세종이 제일 꼴찌죠. 그만큼 매매가에 상당한 거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 한번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팔려고 내놔도 아예 팔리질 않아요. 근데 왜 부동산들 가보면 매물이 뭐 거래가 없다, 매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매물이 없는 건 아니죠. 너무 비싼 매물이 있는 거고 내가 살만한 매물이 별로 없는 거죠. 지방 아파트가 바닥 찍고 올라간다는 거를 지금 좀 흐름에서 좀 나타나는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올해 말, 25년 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대반전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진짜 공급이 부족한 곳은 지방입니다. 경남이나 대구나 경북 이런 지역들은 울산 이런 데도 공급이 계속 감소해요. 그리고 이런 공급 감소 흐름은 28년 정도까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 빼놓고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지역들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다 빠지고 있어서 아직은 안 좋아요. 하반기까지는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최근 1년 동안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 울산이에요. 근데 공급이 이제는 울산도 굉장히 이제 감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는 늘어나고 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향후 공급이 없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니까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이랑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불리는 충청도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충청도는 충청남도는 아마 26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많이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중순 이후로. 네,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공급이 내년 중순 이후로는 굉장히 급감합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공급에 조금 또 늘어요. 그래서 충북은 좀 긴가민가 할 것 같아요. 네, 충남만큼 제가 자신 있게 언제부터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지역이에요.